AI 혁명이 심장부에서 정말 엄청난 권력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한때는 뭐 상상도 할 수 없었죠. 만년 2등의 반란. 이게 어떻게 현실이 됐는지 오늘 그 이야기의 막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58%. 자,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힌트를 드리자면 무슨 소프트웨어 회사 마진율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건 공장을 돌려서 물건을 찍어내는 바로 제조업체의 이익률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네, 바로 SK 하이닉스의 예상 영업 이익률입니다. 수십 년 동안 반도체 제왕으로 군림해온 삼성전자가 한 20% 정도인데, 와, 이걸 비교해보면 거의 3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정말 충격적인 격차입니다. 늘 2등이던 SK 하이닉스가 이제는 같은 사업에서 왕보다 3배나 더 많은 돈을 벌게 생겼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가장 큰 미스터리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전례 없는 역전극이 가능했을까?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역전극의 중심에는요,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라고 불리는 아주 혁신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이 작은 칩 하나가 반도체 게임의 판도를 그냥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자,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AI가 만들어낸 근본적인 문제를 알아야 해요. 바로 데이터 병목 현상.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갑자기 너무 많아지니까 길이 꽉 막혀버리는 뭐 그런 교통체증 같은 겁니다. 한번 이렇게 비유를 들어볼게요.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GPU는 진짜 천재 요리사 같은 거예요. 그런데 보조 주방장 역할을 하는 기존 메모리가 재료, 그러니까 데이터를 제때 갖다 주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AI 시대에는 바로 이 보조 주방장의 속도가 너무너무 느렸던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HBM이 그냥 좀 더 빠른 메모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구조 자체를 바꿔서 이 병목 현상 자체를 없애버리는 기술이라는 거죠. AI한테는 이제 없어서는 안 돼. 필수 부품이 된 겁니다. 그럼 도대체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이 HBM 전쟁에서 이겼을까요? 그 답은요. 새로운 제조 공정에 대한 아주 위험했지만 정말 결정적인 베팅에 있었습니다. 승부를 가른 건 바로 이 제조 방식의 차이였어요. 여기 보시면 삼성의 TCNF 방식은 칩 사이에 얇은 필름을 끼워서 붙이는 방식인데 하이닉스의 MRUNF 방식은 칩들 사이의 모든 틈을 액체 소재로 그냥 완벽하게 메워버리는 겁니다. 이 작은 차이가 AI 칩에서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열을 훨씬 효과적으로 밖으로 빼냈고 바로 이 발열 문제에 민감했던 엔비디아가 하이닉스의 손을 들어준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죠. 이 타임라인을 보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왕좌에 앉아있던 삼성의 전략적인 실책, 그리고 그걸 파고든 도전자 하이닉스의 끈질긴 노력이 한눈에 보이죠. 이건 절대 운이 아니었어요. 기술에 대한 집요함이 만들어낸 정말 대단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전쟁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삼성은 차세대 제품인 HBM4를 중심으로 정말 대대적인 반격을 준비하고 있어요. 자, 차세대 HBM4부터는요,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뀝니다. 기술의 무게중심이 칩을 그냥 높이 쌓는 것에서 가장 아래에 까는 이 베이스 다이라는 칩으로 옮겨가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삼성이 가진 독보적인 장점이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설계부터 제조, 조립까지 이걸 전부 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회사는요, 지구상에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죠.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하는 이 턴키 방식은 속도, 비용, 최적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엄청난 무기입니다. 이야,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삼성의 이 통합 턴키 전략이 HBM 4시대에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그냥 단번에 보여주는 말이죠. 자, 이제 시야를 조금만 넓혀보죠. 두 거인이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는 동안에 그들 뒤에서 조용히 하지만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독점적인 킹메이커 기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소재, 부품, 장비, 우리가 흔히 소부장이라고 부르는 기업들이죠. 이 표에 나온 회사들이 바로 대표적인 킹메이커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반도체. 이 회사는 HBM을 아파트처럼 정교하게 쌓아 올리는데 꼭 필요한 TC 본더라는 장비를 사실상 전 세계에서 독점하고 있어요.
리노공업의 테스트 장비나 HSPSP의 칩 결함 치료 기술 없이는 고성능 칩 생산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삼성이 이기든 하이닉스가 이기든 어차피 이 회사들한테 장비를 사야만 하니까 결국엔 이기는 구조인 셈이죠. 자, 좋습니다. 이제 이 복잡한 기술 전쟁을 여러분의 관점에서 아주 명확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회사의 순자산 대비 주가 수준을 보여주는 PBR. 이걸로 보면 두 회사의 투자 성격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요. 삼성전자는 역사적인 저점 수준으로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가치주에 가깝고 SK하이닉스는 폭발적인 성장을 등에 업고 날아가는 성장주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금융 분석가들이 이렇게 두 가지 전략을 제시합니다. 지금의 흐름, 이기는 편에 올라탈 것인가? 아니면 바닥을 다진 왕의 반격을 기다릴 것인가? 이건 뭐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출구 전략이죠. 이 슈퍼사이클, 영원히 계속될 순 없잖아요. 슬라이드에 나온 이 신호들. 예를 들어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갑자기 AI 투자 효율화 같은 말을 꺼내거나 대장주인 엔비디아 주가가 크게 꺾이는 신호가 보이면 그때는 욕심을 버리고 수익을 확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이 AI 슈퍼사이클은요, 사실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짓는 인프라 구축 단계에 불과합니다.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죠. AI가 우리의 스마트폰, 자동차, 로봇 속으로 직접 들어올 때 과연 그 세상의 반도체는 누가 만들게 될까요? 그리고 게임의 룰은 또다시 완전히 바뀌게 될까요? 이 거대한 패권 전쟁은 이제 막 1막이 끝났을 뿐입니다.